여러분, 만약 오늘부터 글을 읽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안내문도, 계약서도, 시험 문제도, 심지어 휴대폰의 짧은 메시지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해독할 수 없는 세상. 그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항의할 수도, 증명할 수도, 기억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길게 보면 글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기술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글 창제의 정치학, 글자는 어떻게 권력이 되고 어떻게 백성을 살렸는가? 우리는 보통 한글을 위대한 발명이라고만 말하지만 그 발명은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나라의 법, 의례, 교육, 관료제는 모두 한문이라는 문자 세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문을 읽고 쓰는 능력은 곧 계층의 경계였습니다. 양반과 관료층은 문자로 세상을 해석했고 문장으로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백성은 말로 살아갔습니다. 말은 강하지만 쉽게 사라지고 글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 차이는 곧 힘의 차이였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재판을 할 때, 억울함을 호소할 때 글을 아는 사람은 규칙을 만졌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규칙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백성은 살아도 나라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세종입니다. 세종을 단순히 학문을 사랑한 성군으로만 이해하면 한글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 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보면 세종이 마주한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제도가 촘촘해졌고 행정이 정교해질수록 전달이 중요해졌습니다. 법과 지시가 지방 말단까지 정확히 내려가야 했고 백성의 사정과 민심이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장벽이 되었습니다. 한문은 배우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려면 국민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세종이 꿈꾼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신경망을 새로 까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식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국가의 통치 능력을 확장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의 탄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 글자는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게 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쉽다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쉬운 문자는 곧 빠르게 퍼질 수 있고 퍼지는 순간 권력의 흐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독점하던 집단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관료층 일부는 새 글자의 등장을 불편해했습니다. 기존 질서에서 문자 능력은 특권이었고 특권은 곧 지배의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쉽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학술 사업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폭발력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이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글의 핵심이 자비뿐 아니라 권력 설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글자가 백성을 살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백성이 자기 이름을 쓰고 물품 거래를 기록하고 마을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순간 삶의 증거가 생깁니다. 증거는 곧 보호막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만으로는 불리하지만 글로 남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경전을 익히는 길이 너무 멀어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로 생각을 정리하고 지식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글자가 퍼지면 나라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바뀝니다. 하지만 정치학으로 보면 한글은 백성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를 강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을수록 명령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세금과 법의 적용도 더 정교해집니다. 특히 공문서, 포고문, 규정이 더 빠르고 넓게 전달될 수 있다면 통치 비용이 내려갑니다. 이 점에서 한글은 자비로운 발명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충돌하기보다는 함께 작동합니다. 백성을 살리는 길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될 때 개혁은 현실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한글은 더 넓은 운명을 맞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간에서 서서히 쓰임이 늘어납니다. 편지, 노래, 이야기, 여성과 평민의 기록, 그리고 생활문서에서 한글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공식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글자가 일상의 중심에서 힘을 키운 것입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완성된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오래 버티며 자리를 넓힌 문자입니다. 그렇기에 더 정치적입니다. 권력은 종종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한글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힘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글이 쌓이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쌓이면 정체성이 됩니다. 결국 한글 창제의 정치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글자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권력 구조를 재배치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누가 만들고 누가 쓰게 하고 누가 막으려 하는지에 따라 한 사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글은 단지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읽고 쓰는 권리를 넓히려 했던 거대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글자들은 과거에는 누군가의 세계를 넓히는 열쇠였고 누군가에게는 흔들리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줄다리기 끝에 남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글자가 쉬워지는 순간 백성은 더 이상 말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글로 남기고, 글로 묻고, 글로 항의하고, 글로 배웁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쓸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